추리 챌린지 사연 출입한 EP 6.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다. 30년 전 사라진 여자아이 꿈을. 오프닝. 여러분, 만약 매일 밤 정확히 같은 꿈을 30일 연속으로 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합니다. 낡은 2층 주택,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그리고 지하실 문. 문을 열면 어두운 지하실 구석에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노란 리본을 달고. 오빠, 무서워.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아이는 제게 손을 내밉니다. 저는 다가가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하실 문이 쾅 닫히면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깹니다. 매일 밤 정확히 같은 꿈. 같은 집, 같은 아이, 같은 대사. 처음엔 그냥 악몽이려니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반복되는 꿈이겠거니.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제가 5살 때까지 살았던 30년 전 그 집.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30년 전 우리 동네에서 실종된 이웃집 딸 김민지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악몽이 깨워낸 30년 전 끔찍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사건 1. 반복되는 악몽의 시작. 제 이름은 이준석, 35세입니다. 서울에서 건축 설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이야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꿈을 꿨습니다. 낡은 2층 주택. 저는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집 안을 돌아다닙니다. 거실, 부엌, 계단. 모든 게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계단 아래에 작은 문을 발견합니다. 지하실 문. 문 손잡이를 잡고 열었습니다. 삐걱.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지하실은 차갑고 습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뿐입니다. 구석에 누군가 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 7살쯤 되어 보입니다. 머리에는 노란 리본. 아이는 무릎을 안고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오빠, 무서워.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아이가 손을 뻗습니다. 저도 손을 뻗으려는 순간 쾅! 뒤에서 지하실 문이 3개 닫힙니다.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옆에서 자던 아내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악몽 꿨어? 응.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저는 아내에게 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요즘 일이 바쁘잖아. 아내의 말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최근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야근도 많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밤 저는 또 같은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지하실, 똑같은 여자아이. 오빠, 무서워. 여기서 나가고 싶어. 쾅! 또 깼습니다. 3일째 밤에도, 4일째 밤에도, 5일째 밤에도 매일 정확히 같은 꿈.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복되는 꿈은 대개 억압된 기억이나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꿈에 나오는 그 집이나 여자아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0일째 밤, 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집 밖 풍경이 보였습니다. 골목, 담벼락, 그리고
대문에 걸린 낡은 표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씨, 우리 집 성이 이씨입니다. 혹시 그 집이? 사건이 잊혀진 기억의 집. 저는 다음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 살던 집이요. 응? 왜? 그냥 궁금해서요. 어디였죠?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경기도 부천이었지. 네가 5살 때까지 살았던 집. 오래된 2층 주택이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층 주택이요? 응. 왜? 기억나? 아니요. 전혀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럴만도 하지. 너무 어렸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5년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잖아. 그 집, 지금도 있나요? 글쎄,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아마 헐렸을걸? 그쪽 동네가 많이 재개발됐다고 들었어. 주소 아세요? 주소? 왜 갑자기? 그냥 가보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소. 저는 주말을 기다렸다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천의 옛 동네.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주택가가 나왔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지 곳곳에 빈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 집이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바로 그 집. 낡은 2층 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릴 것 같은 대문. 대문에는 낡은 표찰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왜 5살까지 살았던 집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집은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먼지, 곰팡이, 오래된 나무 냄새. 거실이 보였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나무 계단이 2층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옆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지하실 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구석에 뭔가 있었습니다. 낡은 인형 하나. 저는 다가가서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인형. 머리에는 노란 리본. 꿈에서 본 그 여자아이와 똑같은 옷을 입은 인형.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사건 30년 전 실종 사건. 저는 인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지하실에 앉아있는 여자아이. 그 아이가 말합니다. 오빠, 나 기억 안 나? 민지야. 옆집에 살던 민지. 민지?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누구야? 오빠네 옆집에 살았잖아. 우리 같이 놀았잖아. 오빠는 준석이 오빠고 나는 민지고. 나는 5살 때 이사 갔어. 너를 모르는데. 아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잊어버린 거야. 그날 일을 다 잊어버렸어. 무슨 날? 뭘 잊어버렸다는 거야? 아이가 대답하기 전에 저는 깼습니다. 저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부천 1994년 실종 사건.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4년 8월 15일 부천시에서 7세 여아 실종. 김민지 양 행방불명.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1994년 8월 15일
부천시 원미구에서 7세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다. 김민지 양은 당일 오후 집 앞 골목에서 놀다가 사라졌으며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민지 양의 부모는 지금도 딸을 찾고 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1994년 제가 5살이었던 해, 부천시 원미구, 제가 살던 동네, 김민지, 꿈에서 본 그 아이. 저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노란 리본을 단 7살 여자아이. 꿈에서 본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제 꿈에 민지가 나오는 걸까요? 왜 민지는 우리 집 지하실에 있는 걸까요? 저는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1994년에 우리 옆집에서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기억하세요? 응, 큰 사건이었지. 옆집 딸이 갑자기 사라져서 온 동네가 난리였어. 그 아이 이름이 김민지였죠? 맞아, 민지. 착한 아이였는데 너랑 자주 놀았었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랑요? 저랑 민지가 친했어요? 응, 너희 둘이 동갑이었거든. 매일 같이 놀았어. 그래서 민지가 사라졌을 때 네가 많이 울었어.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럴 거야. 그 사건 이후로 너한테 심한 트라우마가 생겼거든. 아동 심리 상담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네가 그 기억을 억압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온 거야. 너를 그 환경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을 억압하고 있었다고? 아버지,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지가 왜 실종된 건데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무도 몰라. 경찰도 못 찾았어. 민지는 그냥 증발해버렸어.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너였어. 저요? 응. 너랑 민지가 그날 오후에 같이 놀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네가 집에 들어온 후 민지는 혼자 밖에 있다가 사라진 거야.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는 그날 이후로 민지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지. 그래서 우리도 경찰도 너한테서 증언을 얻을 수가 없었어.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민지를 본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멘트.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까지 듣고 계신데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30년 전 실종된 여자아이가 매일 밤 꿈에 나타나고 주인공이 마지막 목격자였다는 사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기억을 잃은 걸까요? 여러분의 추리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사연 추리반이 처음이신 분들, 저희는 매주 충격적인 미스터리 사연을 소개합니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충격입니다. 계속 보시죠. 사건 사억압된 기억의 파편들. 저는 전문 최면 치료사를 찾아갔습니다. 기억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준석 씨,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눈을 감으시고요. 치료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은 점점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치료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제 당신은 5살입니다. 1994년 여름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에 있나요? 집 앞 골목이요. 누구와 함께 있나요? 민지. 민지랑 같이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술래잡기. 민지가 숨고 저는 찾고 있어요. 계속 말해주세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는 5살 아이의 시점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지를 찾았어요. 담벼락 뒤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 둘이 웃고 있어요. 그 다음엔요? 민지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해요. 비밀 장소래요. 어디로 가나요?
우리 집이요. 민지가 먼저 들어가요. 저도 따라가요. 집 안으로 들어갔나요? 네. 거실을 지나서 계단 쪽으로 민지가 작은 문을 열어요. 무슨 문인가요? 지하실 문이요. 민지가 말해요. 여기 비밀 장소야. 우리만의 아지트로 만들자. 그래서 같이 내려가요. 지하실로 내려갔나요? 네. 어두워요. 무서워요. 하지만 민지가 손을 잡아줘요. 그 다음엔요? 갑자기 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와요. 누가 오나요? 발소리.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내려와요. 누구죠? 보이지 않아요. 얼굴이 안 보여요. 하지만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준석 씨, 진정하세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민지가 제 뒤로 숨어요. 떨고 있어요. 오빠 무서워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준서가 여기서 뭐하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빠예요. 우리 아빠가 내려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나요? 민지는 집에 가야지. 엄마가 찾으신대. 민지한테 손을 내밀어요. 민지는 무서워하면서도 아빠 손을 잡아요. 둘이 계단 위로 올라가요. 저는 지하실에 혼자 남아요. 그 다음엔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다음 기억은 제가 집 안에서 울고 있어요. 엄마가 절 안아주고 있어요. 민지는 어디 갔어? 민지는? 하고 물어봐요. 하지만 엄마는 민지는 집에 갔어 라고만 해요. 치료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뜨세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민지와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셔서 민지를 데리고 갔어요. 그게 마지막 기억인가요? 네.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제가 민지랑 우리 집 지하실에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니? 최면 치료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지하실로 내려와서 민지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기억나는데요. 아버지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준서가, 그날 일은 복잡해. 뭐가 복잡해요? 아버지가 민지를 어디 데려간 거예요? 집으로 보냈어. 민지네 집으로. 정말요? 민지가 무사히 집에 갔어요? 응. 내가 민지 손을 잡고 옆집까지 데려다 줬어. 현관 앞까지. 그럼 민지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 나는 민지를 현관 앞에 두고 왔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확인도 안 하셨어요? 준서가, 나도 그때 급했어. 너를 혼자 지하실에 두고 온 게 걱정되어서 빨리 돌아갔지.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게 다예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준서가, 너 굳이 알아야겠니? 30년 전 일을. 네, 알아야겠어요. 제 꿈에 민지가 계속 나타나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사건 오아버지의 고백. 아버지는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60대 중반이지만 70대처럼 보이셨습니다. 준서가, 앉아라.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 큰 실수를. 무슨 실수요? 그날 내가 너희 둘을 지하실에서 발견했을 때 민지가 너무 무서워하더라. 어두운 지하실에서 나오고 싶어 했지. 그래서요? 나는 민지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갔어. 그런데 민지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지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나무 계단이었는데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 그래서요? 민지가 의식을 잃었어. 나는 너무 놀라서 민지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에 태우려는데 민지가 눈을 떴어. 멀쩡해 보였어. 아저씨 괜찮아요. 안 아파요 라고 했어. 그럼요. 나는 안도했어. 민지한테 그래도 병원 가자 했는데 민지가 싫다고 했어. 엄마한테 혼날 거예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라고. 그래서 집에 보낸 거예요? 응. 나는 민지를 옆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 민지는 고마워요. 아저씨하고 인사하더니 골목으로 뛰어갔어. 나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지. 그런데요? 1시간 후에 옆집에서 난리가 났어. 민지가 안 들어왔다고. 찾아봐도 없다고. 그때 아버지가 봤다고 말씀하셨어야죠. 나도 그러려고 했어.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내가 민지를 다치게 했고 병원에도 안 데려갔고 혹시 민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숨긴 거예요? 응. 나는 경찰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도 아무 말 못하게 했고 너한테 민지 얘기는 하면 안 돼라고 계속 말했어. 너는 어려서 무서워하며 그대로 따랐지. 그리고 점점 기억을 잊어버렸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민지가 실종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민지 부모님은요? 30년 동안 딸을 찾으셨는데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민지를 못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으면 단서가 됐을 텐데. 준서가.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민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아버지가 옆집 앞에 두고 온 후 민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건 6민지의 행방. 저는 민지의 부모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민지 부모님이 아직도 부천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지 양의 부모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30년 전 민지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준석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준석이, 옆집에 살던 그 아이? 네, 맞습니다. 왜 연락을 하셨어요? 민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민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 하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석이, 많이 컸구나. 네가 마지막으로 우리 민지를 본 아이잖아. 네, 죄송합니다. 그때 아무 말도 못해서. 괜찮아. 넌 어렸잖아. 기억도 안 날 거고.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을 전했습니다. 민지가 계단에서 떨어진 일, 그리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일. 민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민지가 집에 안 들어온 거였구나. 혹시 민지가 어디로 갔을지 아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30년 동안 찾아 헤맸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어. 혹시 민지가 자주 가던 곳이 있었나요? 글쎄, 민지는 집 근처에서만 놀았어. 골목이나 공터에서. 아, 그리고 개울가. 개울가요? 응. 우리 동네 뒤쪽에 작은 개울이 있었어. 민지가 거기서 자주 놀았지. 물고기 잡고 돌 던지고. 저는 그 개울을 기억했습니다. 어렴풋이. 지금도 그 개울이 있나요? 아니, 지금은 복개됐어. 도로가 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지 어머니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뭔가요? 민지가 실종되고 한 달쯤 후에 누군가 우리 집 문 앞에 민지 인형을 놓고 갔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형이요? 응. 빨간 원피스 입은 인형. 민지가 좋아하던 인형이었는데 그 인형도 민지랑 같이 사라졌었거든. 근데 갑자기 집 앞에 놓여 있더라고.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겠어. CCTV도 없던 시절이라.
경찰도 수사했지만 못 찾았어. 저는 지하실에서 찾은 그 인형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게 같은 인형일까요? 아니면 다른 인형? 저는 민지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옛날 개울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죠. 저는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혹시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도로 옆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재개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고 있었는데 땅속에서 뭔가 나왔습니다. 작은 뼈조각 같은 것.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건 7 충격적인 진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조사했고 국과수팀이 투입되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골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김민지의 유골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민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민지는 개울 근처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민지는 머리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계단 사고, 민지는 당시 의식을 잃었다가 깼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뇌출혈이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걸어가다가 개울가에서 쓰러졌고 그대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민지의 시신을 개울가에 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증언을 얻었습니다. 당시 그 동네에 살았던 한 노인이 증언했습니다. 1994년 그날 밤 개울가에서 누군가 땅을 파는 걸 봤어요. 늦은 밤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얼굴은 못 봤어요. 어두워서. 하지만 남자였어요. 삽으로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당시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민지를 묻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민지를 옆집 앞에 두고 왔는데 1시간 후에 걱정이 되어서 다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개울가에서 민지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겁이 났어요. 제가 다치게 했고 병원에도 안 데려갔고 살인죄로 몰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신을 유기했습니까? 네. 그날 밤 삽을 가지고 나가서 개울가에 묻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시신 유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고 아버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의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가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필로그. 민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30년 만에 민지는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서가 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분도 실수였고 평생 고통받았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워. 네가 민지를 찾아줘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햇살 가득한 골목. 민지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노란 리본을 달고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민지야, 오빠는 행복하게 살아. 더 이상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민지가 손을 흔들며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 이후로 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30년 전 그 기억에서 벗어나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교도소에 계십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갑니다. 아버지와 저는 천천히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지 부모님께도 정기적으로 찾아뵙니다. 우리는 함께 민지를 추모하고 기억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산자의 몫이니까요. 엔딩 멘트. 지금까지 매일 밤 같은 꿈을 꾼다. 30년 전 사라진 여자아이 꿈을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으려 합니다. 억압하고 숨기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으로, 무의식으로, 혹은 우연한 발견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준석은 30년간 억압했던 기억을 되찾았고, 민지는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아픈 진실이지만 그래도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고 싶은 과거가 있나요? 반복되는 꿈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나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무의식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사연 출입안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미스터리한 경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출입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